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볼드라는 논문이고요. 불린 로직 딥러닝을 줄여서 볼드라고 하고 2024년에 누립스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이제 바이너라이즈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BNN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는데요. BNN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가중치랑 액티베이션을 원비트 마이너스 1이나 1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는 아키텍처고, 그래서 코드 순전파 경로는 이진 연산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모델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에 이제 너무 잘하는데 이런 구조에 이제 그러니까 기존 BNN 모델의 문제점은 인퍼런스 할 때만 이런 그 이진 연산을 사용을 하고, 실제로 학습을 할 때는 FP32 가중치를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학습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추론할 때만 그거를 원비트로 변환을 하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그런 걸 지적을 하고 본인들의 이제 모티베이션을 삼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거는 기존 논문들처럼 실수 공간에서 학습한 다음에 사인을 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린 가중치 자체를, 그러니까 백워드 자체를 이진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작은데 지금 이 제안하는 볼드와 이전 연구들 간의 비교한 표고요. 표를 안에 이제 컬럼을 보시면은 뭐 특정 아키텍처에 종속되어 있던가, 아니면은 뭐 FP가 부동 소수점 연산이 들어가 있던가, 아니면은 뭐 지식전이 같은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했는가, 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볼드만 백워드 트레이닝을 그 부동 소수점이 아니라 로직으로 이진 연산으로 수행을 하는 거를 이렇게 비교로 합니다. 먼저 이제 제안하는 방법의 순전파입니다. 이 순전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XNOR 기반의 로직을 사용을 해서 입력이랑 가중치 사이에 이 입력이랑 가중치가 같냐 같지 않냐만 비교를 하고 그거를 카운트합니다. 수식에 이제 S가 이제 스코어라고 해서 입력과 가중치가 같은지 비교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모두 더하는 방식이고요. 이 스코어 S가 특정 어떤 인계값을 넘었는지 혹은 넘지 않았는지만 판단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백워드 경로인데, 이 여기서 이제 불린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비트 반전의 방향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린 베리에이션이라는 이 입력을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뭐 true였던 거를 false로 바꿨을 때 출력도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바뀌는지 그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식을 보면은 왼쪽이 이제 입력을 뒤집었을 때고 오른쪽이 그 출력이 바뀌었는지를 비교를 해서 요 두 개의 방향이 같지 않냐를 이 실수에서의 미분 대신 요 식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입력을 뒤집었을 때 출력도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은 true고 반대 방향이면 fals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할 때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sum 룰이라서 이 특정 어떤 가중치를 하나 뒤집으면 그 가중치와 연결된 그 출력만 변경을 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룰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중치를 바꾸면은 출력이 변화하게 되고, 이 출력이 변하면은 최종적인 로스가 또 변하게 되는데, 이 관계를 연결할 때 이 실수에서는 곱셈을 사용을 했었는데,
미분식에서 여기서는 그 곱셈 대신 XNOR 로직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룰이고, 마지막은 가중치 영향을 계산할 때는 해당 특정 그 가중치만 계산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뭐 편미분 같은 거고요. 이런 그렇습니다. 요 세 가지 규칙을 따라서 역전파를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역전파의 목표는 일단 각 가중치를 뒤집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전 학습 레이어, 그러니까 이전 어떤 L 플러스 1에서 받은 레이어의 학습 신호를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레이어 L번째 L 마이너스 1 레이어로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이런 두 가지 목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이전 레이어, 그러니까 L 플러스 1 레이어에서부터 도착한 어떤 학습 신호가 이제 지금 나한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Z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신호는 현재 이제 뉴런의 스코어, 그 아까 봤던 그 입력과 가중치의 XNOR 합이 높아지면 로스가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Z가 만약에 어, 양수면 이 스코어를 높이면은 로스가 증가한다라는 뜻이고, 음수면 스코어를 어, 뭐지? 스코어를 네, 그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중치에 대한 어떤 업데이트 신호를 그러니까 이 이전 레이어부터 받은 신호와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입력의 값을 XML을 해서 요 어떤 가중치의 변화 신호를 Q로 하고, 반대로 입력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다음 레이어, 이전 레이어로 보낼 신호를 또 이제 G라고 해서 이 신호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Q가, 네, 이거는 다음에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Q가 true가 몇 개였는지, false가 몇 개였는지 해서 그 값을 먼저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거, 네, 이렇게 보는 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백워드를,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 가중치를 실제로 뒤집으면 이게 로스가 변하는지 감소를 할지는 이 앞에 수식에서 이제 정당화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로스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Z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전 레이어, L 플러스 1 레이어에서 얻은 학습 신호고요. 그래서 이 신호가 만약에 양수면 이 해당 뉴런의 스코어가 증가를 하면 로스가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스코어를 낮추도록 가중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가중치를 뒤집게 되고, 반대로 Z가 음수가 되면 이제 S를 높이도록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해당 딱 그 시점의 가중치에 대한 이 로스의 어떤 예측 결과지, 실제로 이 가중치를 뒤집었을 때 로스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어 줄어든다라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 가중치를 업데이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Q가,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야 된다를 바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지는 않고요. 미니 배치 단위로 그거 학습 신호를 일단 집계를 한 다음에 하드 보팅 형식으로, 여기는 소프트 보팅을 사용하긴 했는데, 그래서 보팅 방식으로 집계를 해서 이걸 누적시키고 있다가 어떤 특정 시점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가중치를 플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아까 로스가 이제 이 국소적으로 프리딕션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최적화할 때 이게 수렴을 하게 되느냐, 이런 어떤 로어 바운더리를 제시한 식이고요. 그래서 이거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맨 끝에 있는 항처럼 어떤
가장 최적으로 학습을 해도 남아있는 어떤 로어 바운드를 제시한 시리입니다. 실험은 네 가지 도메인을 사용을 했고요. 이미지 분류랑 레졸루션, 세그멘테이션, 다이너 처리 쪽 네 가지를 사용을 했고, 이제 핵심 레이어들을 불린 기반의 웨이트랑 액티베이션으로 교체를 하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레이어랑 마지막 어떤 클래시파이어 레이어는 풀 프리시션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각각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슈퍼10이랑 100에서도 그렇고 100에서는 이제 가장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미지넷에서는 64로 했을 때는 굉장히 낮았고 이걸 이제 이거 불린 로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연산량에서 이점이 있어서 이걸 좀 늘렸을 때 늘리고 이제 지식 전이를 추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 성능을 회복했던 걸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여기서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벤치마크에서도 뭐 가장 좋은 비교 고온 중에서도 가장 좋은 뭐 성능을 보이긴 했는데 이 자이너 처리 쪽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서 추가적인 어떤 다른 모듈들도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회복한 걸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한계는 일단 그 처음 인트로에서 되게 거창하게 말했던 완전 불린 학습이 일단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제시한 모듈들에서도 불린이 아니고 이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뭐 배치놈이나 디스틸레이션 등의 어떤 실수 연산을 추가를 했고 두 번째는 로스가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거를 보장을 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 실험 쪽에서 나온 어 이제 실제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이 어떤 모델을 늘려서 특히나 이제 디스틸레이션에 의존했다라는 게 세 번째 한계고 네 번째는 뭐 분석 추정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헌은 불린 기반의 어떤 역전파 패스를 만들어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BNN인가? BNN 같은 거는 거의 이미지 도메인 쪽으로만 연구가 되고 이렇게 실험 결과가 제시가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그 CNN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처음 이제 BNN 제안한 논문에서 CNN을 썼고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트랜스포머는 어 원비트로 사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텐션을 계산을 했을 때 그 맵 자체가 원비트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CNN 아키텍처를 쓰고 그러서 실험도 이런 어떤 이미지 관련 도메인만 거의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CNN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해결이는 다른 도메인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시계열 쪽에서는 모델을 못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어떤 뭐 리니어한 레이어를 사용하는 아키텍처면은 뭐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